오늘 혹시 당신의 발을 들여다보셨나요? 특히 발 뒤꿈치요. 언젠가부터 거칠고 두꺼워지고 하얗게 일어난 발 뒤꿈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건조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각질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각질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는 우리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피부의 순환과 혈류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갑자기 두꺼워졌다는 건 단순히 피부가 변한 게 아니라 몸속 어딘가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두꺼워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무좀균 감염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 뒤꿈치가 두꺼워졌다면 무좀부터 의심하세요. 무좀은 단순히 가려운 발가락 사이 질환이 아닙니다. 곰팡이균이 각질층 안으로 파고들어 피부의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감염성 질환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가렵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감염된 줄 모른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미 곰팡이균이 피부 안쪽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건조증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긁어야겠다. 벗겨야겠다. 돌로 밀면 되겠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각질을 벗기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지만 피부가 손상되며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다시 파고듭니다. 결국 며칠 후면 다시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통증이 생기죠. 그게 바로 반복 무한 루프형 피부 손상 사이클입니다. 그럼 무좀 말고 다른 원인은 없나요?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피지 분비가 줄고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피부 표면이 마르고 갈라지기 시작하죠. 또한 너무 딱딱한 바닥이나 좁은 신발로 인한 마찰도 큰 원인입니다. 피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두꺼워집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 순환이 막히고 피부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건조 압력 방어 반응 순환저하 감염.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무좀은 재발률이 50%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만 치료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각질이 없어지면 다 나은 줄 알고 연고를 멈춥니다. 하지만 피부 속 깊은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최소 4주에서 8주 이상 꾸준히 약을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는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조건 무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 피부염, 아토피 이력, 혈액순환 저하도 발 뒤꿈치를 두껍게 만듭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의 탄력과 수분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죠. 이럴 땐 약보다 중요한 게 바로 보습 루틴입니다. 보습제를 단순히 바른다가 아니라 흡수시킨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발을 씻고 물기를 닦은 뒤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비닐랩이나 얇은 양말로 감싸서 10분만 유지하세요. 이 10분이 피부 장벽을 복원시킵니다. 피부의 수분 함량은 단 5분 만의 차이로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밤에 이 루틴을 하면 수면 중 재생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감염 통로가 됩니다. 결국 피부를 보호하는 첫 단계는 수분입니다. 그럼 족욕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단 온도와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의 유분을 녹여내고 보습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온도로 짧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좁고 딱딱한 신발은 발 뒤꿈치에 지속적인 압력을 줍니다.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두꺼워지지만 결국 혈류는 더 막히고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항상 발보다 반 치수 여유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굽은 3cm 이하로, 바닥은 푹신한 쿠션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신발을 신기보다 하루마다 바꿔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면서 진물, 출혈, 통증, 부기가 동반된다면 그건 이미 감염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발톱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무좀이 이미 발톱으로 번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서 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OH 검사라고 하는데 피부에서 각질 샘플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균을 확인하는 검사죠. 이건 10분이면 됩니다. 확인 후에는 맞는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무좀균마다 약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에 남은 연고 아무거나 바르기.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 따라하기.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하기. 스테로이드는 염증은 줄이지만 균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면역을 약하게 만들어 무좀균이 더 깊이 자리 잡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증상은 잠시 사라졌다가 며칠 뒤 더 심해집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매일 10분의 루틴, 보습, 족욕, 통풍, 그리고 청결. 이건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당신의 혈류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 1회 미지근한 물로 족욕. 둘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리기. 셋째, 보습제 바르고 10분 랩 감싸기. 넷째, 신발 통풍시키고 양말 자주 교체하기.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가볍게 각질 관리하기.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되살리는 루틴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발 뒤꿈치가 두꺼워져 있나요? 그건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발을 확인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건강 루틴을 이어가세요. 우리가 함께할 때 노년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내일을 지탱하는 건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행복 노년, 건강은 발끝에서 시작됩니다.